그러면, 네 가지 선호 지표 중에, 제가 지금 주기능, 부기능 그런 설명 좀 전에 드렸어요. 그 외향과 내향, 이거는 이제 에너지 방향이고 주의 초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외향은 외부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뭐라 그래야 되나, 사람을 설득시키고자 하는 거를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 말들도 잘하고, 끌어들이고, 이런 것들. 그래서 폭넓은 대인관계를 유지하고 사교적이고 정열적이고 활동적입니다. 그러니까는 모든 게 외부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 그룹들이 모여 있으면 서로들 얘기하느냐고 정신이 없어요. 조용히 듣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근데 그 외향의 그룹들이 모여서 얘기를 할 때 그래도 조용히 듣고 있는 사람이 간혹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왜 그러냐? 똑같은 외향이라도 쓰는 크기가 달라요. 그래서 굉장히 크기를 크게 쓰는 사람은 먼저 얘기를 하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려고 그러고, 그 크기보다 작은 사람은 시간이 되면 얘기를 하고 그동안은 들어주려고 하고,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열정이고 활동적이고 말로 대부분이 말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보면 이제 아시잖아요, 이런 부분은. 여러 명이 모여 있는데 유독 누구 혼자만 얘기를 하고 있다. 누구는 그냥 고개만 끄덕거리고 앉아 있는다. 실제로 그들은 내양에 속하죠. 예, 그래서 이쪽, 오른쪽에 있는 내양, 양극 차원이니까 이 사람들은 에너지가 안에 있어요. 예, 그래서 깊이 있는 대인관계를 유지하고 조용하고 신중하고 이해한 다음에 경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부 활동에 집중을 하고 있고 조용해요. 일단은 외양은 여러 명을 만나서 얘기하는 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내양은 보통 한두 명, 여러 명을 만나서 얘기를 해라. 그러면 기빨린다고 얘기를 못해요. 그래서 외향과 내향 이 차이만 갖고도 우리가 어느 직업을 선택할 수 있을까? 그죠? 외향인 사람들은 어떨까요? 사람과 더불어 얘기를 하고 사람을 끌어들이고 설득을 하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끌고 가는 관리자들일 수도 있고, 관리자는 우리가 처음에 직업을 찾아 들어갈 때 바로 들어가는 직업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경력이 쌓야 들어가는 거고, 대표적인 게 이제 영업이나 이런 거가 가능하겠죠. 그럼 내양들한테 영업을 해라 그럼 할까요? 못해요. 왜 그러냐? 에너지가 안에 들어 있어서 이 에너지를 밖으로 끌어내서 그들한테 말을 걸어야 됩니다. 근데 에너지를 밖으로 끌어냈을 때 그 에너지가 소진이 돼 버려요. 그래서 뒤로 지충하거나 이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도 내향을 적게 쓰고 밑바탕에 깔려 있는 외향이 있다. 그럼 이 힘으로 가서 말을 걸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에너지 방향에서도 벌써 내가 어느 직업을 선택해야 내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가. 근데 너무 내향인 사람한테 영어를 해라. 못해요, 이분들은. 응. 못한다는 소리를 합니다. 그거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 음, 연구하는, 그, 약을 연구하는 쪽이었는데, 의학 쪽. 연구하는 분들은 뇌양이 대부분 갖고 있고, 깊숙이 조용히 일하는 분들인데, 그때 아마 신문에도 난 적이 있어요. 영업으로 몇 명을 보냈다. 실적이 안 나온다고. 결국은 그만두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제가 성격대로 살고, 성격대로 일하고, 성격대로 연애하고, 성격대로 아이를 키운다고 표현을 했는데, 그 말대로 성격대로 일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세부적으로 본다면 외향은 주로 외부 세계를 지향하고 바깥에 뛰어나가야 돼요. 그래야 활력을 얻어요. 예. 그리고 사람들 만나서 얘기하고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말을 꺼내면 한두 시간 걸리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시간을 걸리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에너지가 내가 고갈됐어요. 외향들은. 그 외향들은 에너지가 고갈됐을 때 어떻게 하느냐? 여기처럼 지금 뭐라 그랬냐? 사람들을 만나서 활력을 얻는다 그랬죠.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하고 얘기하고 그들한테 에너지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일을 하고 어떤 일에 스트레스를 받았다. 대부분 외향이나 내향이나 대부분의 마지막은 집에 가서 잠을 자는 건데
내 스트레스는 일단 풀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내가 활동적으로 풀어야 되고, 사람을 만나서 풀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외향들은 합니다. 그래서, 예, 외부로부터 에너지를 끌어들여 갖고, 예, 사람에서 에너지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냐? 내가 여러 명의 사람을 만나서 에너지를 받아야 내가 에너지 충족을 합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예요. 내가 오늘 무슨 일이 있어요. 근데 친구들을 만날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 전화하고 저 사람한테 전화하고 저 사람한테 전화하고 이렇게 서너 명한테 전화를 해서 오늘 일어난 일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푸는 거예요. 풀면서 푸는 게 아니고, 풀어만 가는 게 아니고, 그들하고 전화로 통화를 하더라도 에너지를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람으로서 에너지를 충전해요. 혼자서는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뭘 하면 내가 행동으로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사람과 더불어 얘기를 해서 풀어나가고 스트레스를 풀고 그들한테 에너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은 동시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어요. 보면 외부 세계에 변화시키기를 원했고 그리고 또 넓은 시야를 가질 수도 있고 동시에 여러 가지를 갖고 뛰어들고 이런 것들을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내향은 일단 에너지가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이에요. 일단은 밖에 나가서 여러 사람을 만나는 게 일단은 피곤한 사람들. 그리고 속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많죠? 아마 주위에서 자주 만나죠. 우리 거의가 외향과 내향인데, 우리나라는 내향이 거의 60%에 속한다고 얘기는 해요. 네, 그러니까 떠드는 사람보다 조용히 앉아서 사색하고 이런 사람들이 조금 퍼센테이지가 많다는 거죠. 근데 이들은 한결같이 그 얘기예요. 나가서 사람을 만나고 놀고 와도 피곤하다. 그래서 대부분 만나는 사람이 한두 명. 그리고 대부분이 스트레스가 쌓이고 이러면 집에 가서 잠을 자는 거. 그리고 말수가 별로 많지 않잖아요. 그럼 말을 많이 하면 피곤하죠. 그러니까 만약에 상담 업무를 한다면 대다수가 아이 유형을 갖고 있는 선생님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기가 빨린다고 표현을 해요. 수없이 얘기를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이들은 말을 그렇게 많이 하는 거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목소리도 조용조용하고 그 말을 하는 동안에 모든 에너지가 빠져버리거든요. 그래서 기빨린다는 표현을 되게 많이 합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남편이 내향이고 아내가 외향이면 남편이 집에 돌아와서 별로 얘기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부인은 뭔가를 얘기하고 싶어요. 예, 그러면 이제 남편이 무심하고 어떻다고 불평불만을 합니다. 근데 남편은 내가 집에 돌아왔으니까 쉬고 싶어. 그래서 나 이따 말고 싶은데 자꾸만 말을 걸어요. 이래서 이제 싸움이 벌어지고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내부에서부터 에너지를 끌어내는 팀들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에너지를 충족을 시키려면 사실은 본인이 대부분이 내향들은 잠을 잔다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내가 그냥 그로기 상태면 그냥 혼자 들어가서 잠을 자고 에너지를 받아들이면은 괜찮은데 문제는 뭐냐 하면 스트레스가 쌓이면 이거를 풀고 잠을 자야 되는데 풀지를 못해요. 풀지를 못하고 그대로 가서 잠을 자면 그게 쌓이고 쌓입니다. 예. 그래서 어쩌다가, 어쩌다가 너무 쌓여서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MBTI 성격 검사를 할 때, 종종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난 성격 검사 안 할래요. 왜요? 제가 그러니까 나는 사람들이 다혈질이라고 그래요. 예, 성격 파탄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소리 듣고 놀랐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여기 우리 MBTI 성격에는 그런 성격이 안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검사를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아이 유형들한테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 참는 거예요, 여기는. 표현을 잘 안 하잖아요. 참다 참다 어쩔 수 없어서 이제 내가 과부하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튀어나온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가 MBTI 성격은 나를 이해하면 남이 보인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거를 이해하는 사람이면 아,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튀어나오고 폭발한 거 잘했다고 옆에서 해줘야 되는데 그때 이런 단어들을 쓰는 거예요. 다혈질이야? 성격 파탄자야? 왜 저래? 저 사람 원래 조용했던 사람인데.
조용한 사람이도 자기가 할 얘기는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를 지금 얘기를 못하고 참다 참다 터트린 겁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 제가 MBTI 성격 검사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런 얘기 하시면 제가 그래요. 미리 얘기해요. 왜요? 주위에서 성격 파탄자라고 다혈질이라고 그래요. 그럼 놀래세요. 선생님, 그거 내가 살고자 한 겁니다. 내가 지금 머리가 터질 것 같은데, 그거 진짜 용기를 내서 터트린 거예요. 그럼 주위에서 그거를 이해를 하면 잘했다고 해줘야 됩니다. 그거를 비판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저한테 가끔 전화해서 그 얘기하는 선생님이 계시거든요. 아직도 상담하는 선생님이 내양인데, 선생님, 그러면 제가 그래요. 잘했다고. 나부터 살아야지. 어떡하냐고. 내가 정신이 말짱해야 우리는 상담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 내가 에너지를 제대로 갖고 들어가서 그 다음날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새 부대 안에 그들의 얘기를 들어줘야 되는데, 내가 지금 머리 속에 막 정신이 없고, 머리가 아프고, 이런데 그 사람 얘기를 들을 수 있나요? 그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내향을 갖고 있는 선생님들이나 상담하시는 분들한테는 항상 이 얘기를 합니다. 이거부터 풀어라. 이거를 풀어야 그 다음날 가서 일을 할 수가 있다.